AI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적응하면서 살아남아야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50대 가장입니다. 20년을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명절에도 야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부터 이 업무는 AI 로봇이 대체한다고,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물류센터에서 20년 일한 50대 남성이 로봇 한 대한테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15년 일한 40대 여성이 키오스크 하나한테 밀려났습니다. 콜센터에서 10년 일한 30대가 챗봇 하나한테 교체됐습니다. 이게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AI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막아야 하는 겁니까? 영국의 본 영상 시작합니다. 마차가 사라지던 날, 잠깐 역사를 돌아봅시다. 1865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차 업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부들이 시위했습니다. 마차 제조업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고. 결국 영국 의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는 앞에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야 한다는 이른바 적기조례입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보다 느리게 만든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자동차 산업은 결국 미국과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마차 업계를 보호하려다 나라 경쟁력을 잃은 겁니다. 아부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이 됐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됐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오면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왔습니다. 그렇다면 AI도 그런 겁니까? AI가 빼앗은 일자리만큼 새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이번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차가 사라지고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결국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AI는 그 운전대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잠깐요. 산업혁명 때도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계를 부수고 기술을 막으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은 막을 수 없었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AI의 현실은 이미 우리가 상상했던 범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창의성도 감성도 이미 넘었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감성, 창의성, 예술. 그게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2월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세계 최초 AI 미술품 전용 경매가 열렸습니다. 세계 양대 경매사인 크리스티가 주최했습니다. 얼굴 사진 10만 장을 분석한 AI가 그린 초상화. 예상 낙찰가가 무려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는 AI가 그린 에드몽 드벨라미 초상화가 약 5억 원에 팔렸습니다. 2022년에는 AI가 만든 그림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콜로라도주 미술대회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인간 화가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상은 AI가 가져갔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AI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을 구별하는 실험에서 AI 창작물 3개를 정확히 구분한 참여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명 화가의 그림을 AI가 똑같이 그려도 진위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뿐이 아닙니다. 챗 GPT가 기사를 씁니다. AI가 광고 카피를 만듭니다. 2025년 서울 모빌리티 쇼 포스터도 AI가 만들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포스터도 AI였습니다. 원래라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들어가던 비용이 월 4만 4천 원 AI 구독료로 해결됐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외주 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작가, 번역가, 디자이너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창의성도 감성도 더 이상 인간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잠깐요. 5천 명이 넘는 예술가들이 크리스티 경매에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AI는 인간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했다. 그건 절도라고. 창의성처럼 보이는 건 사실 인간 예술가들한테서 훔친 거라고. AI에게 창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 공포를 숫자로 들여다봅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만으로도 미국 전체 노동시간의 약 57%를 이론상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근로자 7,500만 명에서 3억 7,500만 명이 자동화로 직업을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현재 노동시장 체제가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인간 노동력 90%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직업들이 위험합니까? 데이터 입력, 회계문서 관리 등 사무직. 자동화 대체 가능 비율이 40에서 70%입니다.
콜센터 고객 상담원 2026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역사, 번역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AI 위험 직종 1위입니다. 작가, 저자, 방송 아나운서, AI 위험 직종 상위권입니다. 회계사, 법률사무보조, 금융분석가, 화이트 칼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앤스로픽 CEO는 12개월 안에 모든 코드는 AI가 생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상반기에만 15,000명을 해고했습니다. 그중 40% 이상이 AI 도입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에만 미국 테크 기업 127개사에서 약 6만 명이 해고됐습니다.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잠깐요.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있습니다. AI 트레이너, 프롬프트 엔지니어, AI 윤리 감독관, AI 인간 협업 디자이너. 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들입니다. 배우면 됩니다. 적응하면 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은 반만이 아닙니다. 50대 가장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년을 다닌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그 사람한테 재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AI 트레이너가 되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라고 합니다. 50대 가장이 지금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운다고 해도 20대, 30대와 경쟁할 수 있습니까? 재교육은 이론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일은 내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증거입니다. 일은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확인입니다. 일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일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존심입니다. 그 일자리를 로봇이 빼앗아갑니다. 아버지가 무너집니다. 남편이 무너집니다. 가장이 무너집니다. 돈을 못 버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감각입니다.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느낌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면 소비도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기업도 망합니다. 로봇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로봇은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늘어나면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도, 국가도 함께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로봇은 밥만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겁니다. 인간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잠깐요.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아야 합니까?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인 세상.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하고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일을 하면 그게 나쁜 겁니까? 계산기가 나왔을 때 수학자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풀게 된 것처럼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니까요. AI 윤리를 위한 국제연합. 세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EU 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AI, 신뢰할 수 있는 AI. 이게 핵심입니다. 2023년 11월에는 영국에서 제1차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EU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AI 국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네스코도 AI 윤리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OECD도 AI 권고안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AI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AI가 돼야 한다는 것.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AI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법과 규제만으로 될까요? 속도가 문제입니다.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법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기업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집니다. 지면 망합니다. 망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규제가 너무 강하면 혁신을 막습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까? 착한 로봇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뒤집겠습니다. 로봇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양 보조 로봇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도와드립니다. 24시간 지치지 않고 돌봐드립니다. 건강돌봄 AI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가족한테 연락합니다. 응급 상황에 119를 부릅니다. 이런 로봇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수술 보조 로봇은 의사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정밀하게 수술합니다. 광산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위험한 곳에서 로봇이 일하면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로봇을 만드느냐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을 돕는 로봇.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하기 싫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주는 로봇. 이게 착한 로봇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착한 로봇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나쁜 로봇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방향입니다. 인간과 기업과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AI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고된 50대 가장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기업과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업은 AI로 이익을 보면서 해고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로봇세를 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부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50대 가장이 진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어떤 AI를 원하는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착한 로봇을 만들 것인지 나쁜 로봇을 규제할 것인지 이건 기술자들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판사입니다. 댓글로 판결 내려주십시오.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유죄. 적응하면서 살아남아야 한다. 무죄. 이 영상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특정 부류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토론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장이니 무분별한 욕설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댓글로 자유로이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야매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